자,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의 추정인데, 모평균의 추정. 전부 다 추정이야. 전부 다 추정인데, 모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M이잖아. M. 그지? 자, 모평균의 추정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역시나 일단 이해하는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자고. 모평균을 추정한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 선거 있지,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선거철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어. 이런 거지, 이런 거. 어떤 후보자가 둘이 나왔는데 A라는 후보자가 있고 B라는 후보자가 있어. 그러면 A와 B의 지지율이 한 사람은 47%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43%라고 해보자. 자, 얘를 이해를 잘하면 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이렇다라는 게 뉴스에서 나오잖아? 근데 궁금하잖아. 저 숫자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야. 누구를 조사해서 나온 거냐. 국민 전체를 다 조사한 건 아니잖아. 왜냐면 국민 전체를 다 조사했다면 선거를 했겠지. 선거를 했으니까 국민 전체를 다 조사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47%나 43%라는 저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다 조사한 수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저 정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그치? 그렇게 느끼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러한 어떤 조사에 응해 본 적이 없어. 나한테 전화를 했다거나 뭐 이메일을 보냈다거나 내지는 뭐 길거리에서 뭐 물어봤다거나 기타 등등 나에게 저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치? 근데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저 47%, 43%라는 수치가 만들어지게 된 거냐? 이게 첫 번째 그 표본에 대한 조사야. 그 다음에 뉴스에서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얘기를 같이 해준다 이거야. 그럼 표본 오차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국민 전체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어떤 그룹 내지는 소단원들의 어떤 표본만 조사한 뒤에 전체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라. 저런 걸 표본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200명 조사했잖아. 200명 중 대략 100명 정도가 A라는 사람을 지지하더라.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얘기라고. 이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국민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은 이렇게 쓴다 이거야. M에서 X바에서 뭘 빼고 X바에서 뭘 더해. 그러니까 X바가 뭐였냐? 표본이야. 표본들이 아니라 표본. M은 모평균, 전체의 평균은 어떤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감안해서 잡는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돼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옆에 빼고 더하는 수치가 뭐냐? K 곱하기 루트의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K는 신뢰도,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뭐냐? 자, 여기서 문제가 이거야. 문제가 M을 모르잖아. 모평균을 모르잖아. 모평균을 모른다는 말은 모표준 편차도 몰라.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모표준 편차를 모른다고.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그마가 도대체 무슨 시그마냐? 표본의 표준 편차야. 표본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 시그마가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 만약에 모표준 편차를 알면 M을 추정할 이유가 없지. M을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조사했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면 M을 뭐하로 추정하냐 이거야. 그래서 M의 범위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는 정도의 범위로 추정이 되더라 라는 거야. 여기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는 게 오차 범위를 뜻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설명해야 될 게 두 가지 남았는데 하나가 신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 이 단원도 끝난다 이거야. 자, 일단 이런 거야. 정규 분포가 m과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표본으로 조사해 봤을 때 정규 분포가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로 변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z를 사용할 때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썼는데 왜? x의 평균이 m이었으니까 여기에서는 z를 뭘 쓰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표본 평균에서의 평균도 역시 m이니까 z를 이것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 이쪽에 마이너스 1.96과 이쪽에 1.96으로 양쪽 범위를 잡아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넓이가 0.95다 이거야. 0.95. 얘를 95%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도가 K, 신뢰도가 95%다. 이 수치를 신뢰도 95%라고 얘기하고 이 값을 K의 값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그래 놓고 봤더니 Z의 범위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들어가면 그때는 95%를 포함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고 이것을 신뢰도 95%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근데 Z가 얘잖아. 그러니 마이너스 1.96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빼기 m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분모를 양변에 곱하고 x바를 양변에 빼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 보면 m의 범위가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은 이러한 범위로 m의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 모양이더라야. 여기서 말하는 1.96은 95%를 포함할 수 있는 Z의 값, 그것을 신뢰도 95%라고 이야기해서 저 M값의 범위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신뢰도라는 말이, 신뢰도라는 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 간단하게 써놓고 보면 이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에 들어가는 이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이 면적이 0.95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95% 신뢰도라는 말을 쓰는데, 신뢰도라는 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뢰도랑은 다른 말이다 이거야. 신뢰도라는 게 뭐야? 믿을 만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믿을 만한 거. 믿음이 높다. 95%는 믿을 만하다. 믿음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뢰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런 거라고. 잘 생각해보면 이래. 내 몸무게가 73kg야. 그지? 내 몸무게가 73kg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70에서 80 사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60에서 90 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에서 100 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50에서 60 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80에서 90 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을 건데, 그치? 그럴 거 아니야? 내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0명 있었는데 100명 중 95명이 내 몸무게를 포함해서 얘기하더라야.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몸무게를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것이 신뢰도 95%라는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M의 범위를 넓게 잡아. 넓게. 30에서 100 사이. 내 몸무게 70인데 30에서 100 사이. 자, 몸무게를 넓게 잡잖아. 다시 말하면 구간을 최대한 넓게 잡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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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그러면 내 몸무게를 포함할 확률이 당연히 더 높아지지. 내 몸무게를 포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소리야. 이게 신뢰도가 높다는 말이야. 나의 몸무게, 다시 말해서 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야. 그러니까 95%의 신뢰도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5% 신뢰도라는 말은 M을 포함할 확률이 100번 중 95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M을 포함할 확률이 높다. 구간을 넓게 잡으면. 그리고 X바라는 것이 몸무게를 말한 거, 내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이런 거야. 나의 몸무게를 최대한 넓게 잡아서 이야기하면 30에서 100 사이, 40에서 110, 50에서 120 이렇게 넓게 잡아서 얘기를 한다면 내 몸무게를 포함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구간을 좁게 잡으면, 구간을 좁게 잡았다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구간을 좁게 잡으면 잡을수록 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 너 몸무게가 얼마니? 그러면 70에서 72 사이 될 것 같아. 이게 더 정확한 수치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몸무게를 포함할 확률이 높은 그런 구간을 잡는 범위를 신뢰도 95%라고 하는 거야.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다가 수치를 잡고 얘기하면 100번 중에 95번은
m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신뢰도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95%가 나오면 1.96을 사용하는 거고 99%가 나오면 2.58을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조금 더 넓게 잡는 거지. 2.58. 그러니까 구간이 더 넓어지면 m을 포함할 확률이 당연히 더 커질 거지. 더 넓어질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은 이 m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m의 범위를 구하는데 m의 범위를 구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 x바, 표본 평균, 그 다음 k값, 신뢰도,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는 뭐였냐면 모평균에서 말하는 시그마가 아니야. 표본 평균에서 말하는 시그마다 이거야.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내용으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었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고, 그지? 혹시라도 그 표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있잖아. 표본이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는 그 안 되는 학생들은 한 가지 예제만 잠깐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 엘리베이터가 표본이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있지?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5명, 예를 들어서 1000km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그 안에 몇 명이 타든 사실은 1000km가 넘었냐 넘지 않았냐만 중요하지.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몇 명이 탔는데 이렇게 몇 명들이 타게 됐는데 이 안에서 갑자기 8명이 타게 됐는데 경보음이 울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8명이 1000km야. 내 몸무게는 안 중요하지. 나 70kg인데? 나 때문에 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왜? 8명이 1000km가 넘어갔으니까 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나도 125kg. 8명 똑같이. 너도 125kg. 옆 사람도 125kg. 125kg짜리 8명이 탔기 때문에 1000km가 넘어가면서 경보음이 울리는 거야. 그게 표본이라고. 표본이라는 것은 그 덩어리 안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8명 전체의 평균, 그것만 중요한 거라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지. 하나 더. 마트에 가잖아. 음료수를 사. 6개 묶음으로 파는데 2,400원에 팔어. 6개짜리 묶음에 2,400원 판다고. 근데 원래 한 개 가격이 700원이었던 어떤 음료수였어. 하나짜리가 원래는 700원인데 6개를 2,400원에 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니? 어떤 생각을 해? 6개 2,400원이면 한 개에 400원이네 이러면서 사잖아. 하나당 400원. 거기서 얘는 500원이고 얘는 300원이고 합쳐서 2,400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것이 전체 가격을, 여기선 전체 가격을 6으로 나눈 그 평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표본 평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어쨌거나 전체적인 이야기가 대략 이런 정도다